네, 그러면은 오늘 선고 관련돼서 취재 기자와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정치외교부의 오대성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정치외교부의 오대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제 야당 주도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이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몇 명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표가 탄핵 의결 기준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과 고성도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걸 탄핵 소추의 주요 이유로 들었고 또 계엄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탄핵 심판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고요. 아직 진행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문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8명 중에 인용 의견인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고 5명 이하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탄핵 사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그 이유 뭡니까? 모두 5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총리 때 탄핵 소추 사유, 그리고 권한대행 때 탄핵 소추 사유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총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남용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공조,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점, 그리고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지위에서는요, 상설특검법상의 내란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등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한 총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